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업데이트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55%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언제 반등을 할까? 근데 이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또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이러니까, 리튬 가격도 또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잡혀 있으니까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수가 있고, 또 어제 들어서는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중동 쪽으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수출하지 말라, 요런 이슈가 또 있거든요. 중동 쪽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게 어찌 보면 중국이 좀 우회적으로 중동에서부터 뭐 사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반등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타이거 채널 전기차 ETF는 20% 마이너스인데, 전반적으로 좀 ETF 대비해서는 구성 종목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CATL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10% 플러스입니다. 삼성 SDI보다도 오히려 CATL이 주가가 더 좋았어요. BRD는 마이너스 4%, 선전이노방스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간펑 리튬은 좀 많이 떨어졌죠. 탄산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적이 좀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2%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구성 종목 대비해서는 ETF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요거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서 워낙 안 좋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지금 강보합이긴 한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 S&P, 나스닥, 니케이 이런 전반적인 전체 주가 지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30%가 넘었죠. 근데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오히려 강보합, 진짜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8%, 선전종합지수가 마이너스 6%예요. 중국이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부동산 개발업자 망한다 그러고, 황다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하기도 했고,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데 경기 부양을 하고자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이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증권 인지세도 낮추고 중국 자산운용사가 무조건 순매수하도록만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전혀 살아나고 있지가 않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많게는 4%대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기는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대책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뭐 LPR도 계속 낮추고 있고, 앞으로 지준율이랑 중기 유동성 창구, MLF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CPI인데 최근에 마이너스 0.3%가 발표가 났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갑자기 2.1%에서 1%로 갑자기 이렇게 확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데 중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으면 이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위안원 환율인데, 지금 위안화 환율이 완전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래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계속 오르고 그런 거 없었고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원래 1 위안당 2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8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0%가 났다.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 나락을 가고 있으니까 중국의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자꾸 금리를 올리고 있죠.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중국에 투자하던 외국 투자 자본들은 좀 다시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 약세를 계속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위안화 환율도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좋은 점이, 우리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위안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환 노출 상품이다 보니까 위안화를 투자하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떨어졌으니까 이 ETF도 10%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성 종목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좀 우리들의 가슴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탄산 리튬 가격도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리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리튬이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아니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다는데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야 시장 논리에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리튬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튬 공급 가양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 정유업체 1등, 그러니까 아람코를 제외하면 엑손모빌이 리튬 공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업체 공룡이 리튬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다.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 밸류체인 전 세계 1등인 중국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엑슨모빌의 공장을 보면 연간 7만 5천 톤에서 10만 톤 규모의 리튬을 가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전년도 가공 완료된 리튬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텐실 리튬이나 간펑 리튬이 리튬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엑슨모빌과 같은 기업이 뛰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리튬이랑 2차전지 소재, 전기차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치킨 게임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도 계속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으면서 중국이랑 뭐 폭스바겐, 포드, GM, 우리나라 현기차 전부 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죠.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의 수출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수출 단가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보조금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MS를 더욱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가격을 안 낮춰도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면 그렇게까지 치킨 게임을 안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전기차 수출량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 견조한 상태인데 유럽이랑 중국은 완전히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더욱더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순 자산은 2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전년도 6월 정도 때는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전년도 6월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 되는 곳은 지금 뭐 금리나 단기채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ETF를 제외하면 코덱스 200 다음으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일 거예요. 미래에셋에서 초기 출시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뭐 장밋빛 미래를 그릴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정반대가 됐습니다. 사실 펀드 보수도 그렇게까지 낮은 편은 아니에요. 0.5%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중국 위안화에 한 노출이 되어 있고 요게 좀 반등하는 거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잘 못하고 있냐,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CATL의 손익계산서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그때는 순이익이 4,560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조금 확대가 됐다가 2021년도에는 거의 한 3배가량 확대가 됐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거의 2배가량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이에요.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BRD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614, 그리고 2020년도에 한 3배, 2배가량 확대가 됐죠. 2021년도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다시 작년은 거의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BRD가 계속 잘 팔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간펑 리튬도 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58, 2020년도에 1024, 한 3배가량 확대가 됐죠. 2021년도에는 한 4, 5배 또 확대가 됐고 작년도에도 한 4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간펑 리튬은 진짜 성장 속도가 엄청 미친 듯이 빠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좋은 점이 영업이익률이 40%대 정도입니다. 순이익률은 40%가 넘어요. 근데 간펑 리튬은 올해 들어서 한 40%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 경제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은 감소를 할 수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성장은 좀 유지하고 있다. 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FP가 워낙 싸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계속 치킨 게임을 걸고 있고 공산당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서 지원을 해주면 언젠가는 얘네들도 살아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센티멘트는 그러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센티멘트가 다시 반전을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잡혀 있는데 미국 대선이 끝나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LFP가 NCM이랑 NCA에 비해서 훨씬 더 싼 거는 사실이죠. NCM이랑 NCA에 대비해서 양극재 톤당 단가가 거의 한 3배가량 쌉니다. 이렇게 싸다 보니까 뭐 테슬라랑 GM, 포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기차, 페이지 모빌리티,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특히 보면 폭스바겐,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샤오펑에도 최근에 지분 투자를 했고 고시원의 최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중국 업체들이랑 더욱더 협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의존도가 좀 높아요. 유럽 3사랑 일본 3사가 중국에 굉장히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41% 정도의 판매 비중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BMW도 33%,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미국 업체들도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GM도 40%, 테슬라가 34%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짜 중국에 많이 못 팔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한다. 이 점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전기차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을 보면 한 40% 정도가 굉장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조금 많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년 대비 증감률이.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듯이 지금 중국이랑 유럽이 많이 안 좋아요. 중국이랑 유럽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LFP 배터리 침투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랑 유럽이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다. 유럽이 앞서 보신 것처럼 폭스바겐이 열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도 유럽 쪽으로 조금 잘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관련돼서는 지금 센티멘트가 많이 안 좋다.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위안화가 계속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랑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으로 진출은 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관련돼서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